우리에게 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싱그러운 향기,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 마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과일 많이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일까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약처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 우리의 몸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가면서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생기고,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평생의 동반자처럼 복용하는 약물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과일들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과일들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기분과 건강을 은밀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끊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장 자몽, 두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과일 선홍빛 과육,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함,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습관처럼 자몽 한 조각이나 자몽 주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자몽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특정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기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복용한 약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단지 자몽 주스 한 잔이 당신이 먹는 고혈압 약의 효과를 2~3배로 증폭시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하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무력하게 만들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자몽의 이러한 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기에 매일 마셨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당신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건강한 선물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싱그러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약물의 작용을 교란하는 은밀한 위협의 얼굴. 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2장 두리안, 과일의 왕,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 단 한 번이라도 그 향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독특한 풍미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별미로 꼽히며
이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과일의 왕관은 나이든 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황성분입니다. 이 황성분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술과 함께 두리안을 먹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우리 몸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감, 격렬한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며 심혈관계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면 술과 두리안의 조합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당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두리안이 종종 보양식 혹은 특별한 건강식으로 오해되어 어르신들에게 권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맛의 이면에는 노화된 신체에는 오히려 과부하를 주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특별한 과일이지만 그 특별함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왕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3장 별열매 반짝이는 외형 속의 조용한 신경독 그 이름처럼 단면이 아름다운 별 모양을 한 과일 스타프루트 얇고 아삭한 질감과 상큼한 맛은 많은 사람에게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아름다운 과일은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 독소를 충분히 걸러내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 사람의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한 개의 스타프루트, 심지어 반쪽만 섭취하더라도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는 혈류를 타고 뇌와 중추신경계로 흘러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 딸꾹질, 구토감으로 시작하지만 심한 경우 정신착란, 근육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소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 자체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별 열매, 즉 스타프루트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반짝이는 외형의 소가 그 안에 잠든 위험을 무심코 삼키지 마십시오. 제4장 체리모야, 부드러운 유혹, 그 씨앗의 경고 커스터드 애플이라고도 불리는 체리모야. 한 입 빼어 물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향기는 마치 자연이 선물한 최고급 디저트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속살 너머에는 나이가 들수록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과육 속에 숨겨진 씨앗과 껍질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는 아노나신이라 불리는 신경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씨앗을 씹거나 삼키게 되면 이 독소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혹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노출될 경우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켜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나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체리모야의 씨앗은 수박씨처럼 과육 속에 조용히 박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무심코 씹어 삼키기 쉽습니다. 노화로 인해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신체는 이러한 독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취해 씨앗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열대과일을 즐기고 싶다면 씨앗의 위험이 없는 바나나, 망고 또는 잘 익은 배와 같은 안전한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유혹 속에 숨은 날카로운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미숙한 파파야, 소화효소의 예상치 못한 공격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 파파인 덕분에 천연 소화제처럼 여겨지는 파파야.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익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푸른빛이 도는 미숙한, 즉 덜 익은 파파야는 순수한 이미지 뒤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덜 익은 파파야의 고농도로 함유된 라텍스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벽을 자극해 소화계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속쓰림, 식도 통증, 심한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덜 익은 파파야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파파인 효소는 오히려 약해진 위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나나나 아보카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파파야의 라텍스 성분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라텍스 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전하고 부드럽게 소화 효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찐배나 부드럽게 익힌 사과처럼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하고 훌륭한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6장 아키, 열대의 달콤함, 치명적인 함정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아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수입 식료품점을 통해 접할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익기 전에 아키에 포함된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천연 독소 때문입니다. 미숙한 아키를 섭취할 경우 이 독소는 우리 몸의 포도당 생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급격하고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자메이카 구토병으로 알려진 중독 상태로 이어지며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증, 경련, 의식 저하를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독성 반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익었는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도 덜 익은 과일을 잘못 조리해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손질하고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호기심으로 시도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7장 리치, 공복에 찾아오는 달콤한 위험. 달콤하고 즙이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리치. 특히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는 리치는 더위를 잊게 하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해 보이는 열대의 선물 또한 의외의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입니다. 리치에는 아키와 유사하게 혈당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히포글리신과 관련 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량의 리치를 섭취할 경우 이 성분들이 체내 포도당 합성을 방해해 갑작스러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에서 공복에 리치를 먹은 어린이들이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 식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 또는 식사를 거르기 쉬운 분들이라면 공복에 리치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도 덜 익은 리치는 피하고 잘 익은 리치라도 공복 섭취를 피하며 성인은 하루 10개 이상, 어린이는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의 상징이라 믿었던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자몽의 약물 교란부터 리치의 공복시 위험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식단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조절할까라는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고 내가 복용하는 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음식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우리에게 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싱그러운 향기,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 마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과일 많이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일까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약처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 우리의 몸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가면서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생기고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평생의 동반자처럼 복용하는 약물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과일들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과일들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기분과 건강을 은밀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끊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장 자몽, 두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과일 선홍빛 과육,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함,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습관처럼 자몽 한 조각이나 자몽 주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자몽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특정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기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복용한 약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단지 자몽 주스 한 잔이 당신이 먹는 고혈압 약의 효과를 두세 배로 증폭시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하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무력하게 만들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자몽의 이러한 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기에 매일 마셨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당신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건강한 선물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싱그러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약물의 작용을 교란하는 은밀한 위협의 얼굴. 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2장 두리안, 과일의 왕,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 단 한 번이라도 그 향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독특한 풍미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별미로 꼽히며 이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과일의 왕관은 나이든 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황 성분입니다. 이 황 성분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술과 함께 두리안을 먹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우리 몸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감, 격렬한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며 심혈관계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면 술과 두리안의 조합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당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두리안이 종종 보양식 혹은 특별한 건강식으로 오해되어 어르신들에게 권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맛의 이면에는 노화된 신체에는 오히려 과부하를 주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특별한 과일이지만 그 특별함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왕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3장 별 열매, 반짝이는 외형 속의 조용한 신경독,
그 이름처럼 단면이 아름다운 별 모양을 한 과일, 스타프루트. 얇고 아삭한 질감과 상큼한 맛은 많은 사람에게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아름다운 과일은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 독소를 충분히 걸러내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 사람의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한 개의 스타프루트, 심지어 반쪽만 섭취하더라도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는 혈류를 타고 뇌와 중추신경계로 흘러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 딸꾹질, 구토감으로 시작하지만 심한 경우 정신착란, 근육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소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 자체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별 열매, 즉 스타프루트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반짝이는 외형의 소가 그 안에 잠든 위험을 무심코 삼키지 마십시오. 제4장 체리모야, 부드러운 유혹, 그 씨앗의 경고 커스터드 애플이라고도 불리는 체리모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향기는 마치 자연이 선물한 최고급 디저트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속살 너머에는 나이가 들수록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과육 속에 숨겨진 씨앗과 껍질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는 아노나신이라 불리는 신경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씨앗을 씹거나 삼키게 되면 이 독소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혹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노출될 경우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켜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나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체리모야의 씨앗은 수박씨처럼 과육 속에 조용히 박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무심코 씹어 삼키기 쉽습니다. 노화로 인해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신체는 이러한 독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취해 씨앗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열대과일을 즐기고 싶다면 씨앗에 위험이 없는 바나나, 망고 또는 잘 익은 배와 같은 안전한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유혹 속에 숨은 날카로운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미숙한 파파야, 소화효소의 예상치 못한 공격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 파파인 덕분에 천연 소화제처럼 여겨지는 파파야.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익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푸른빛이 도는 미숙한, 즉 덜 익은 파파야는 순수한 이미지 뒤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덜 익은 파파야의 고농도로 함유된 라텍스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벽을 자극해 소화계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속쓰림, 식도 통증, 심한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덜 익은 파파야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파파인 효소는 오히려 약해진 위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나나나 아보카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파파야의 라텍스 성분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라텍스 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전하고 부드럽게 소화 효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찐배나 부드럽게 익힌 사과처럼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하고 훌륭한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6장 아키, 열대의 달콤함, 치명적인 함정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아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수입 식료품점을 통해 접할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익기 전에 아키에 포함된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천연 독소 때문입니다. 미숙한 아키를 섭취할 경우 이 독소는 우리 몸의 포도당 생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급격하고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자메이카 구토병으로 알려진 중독 상태로 이어지며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증, 경련, 의식 저하를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독성 반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익었는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도 덜 익은 과일을 잘못 조리해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손질하고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호기심으로 시도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7장 리치, 공복에 찾아오는 달콤한 위험. 달콤하고 즙이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리치. 특히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는 리치는 더위를 잊게 하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해 보이는 열대의 선물 또한 의외의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입니다. 리치에는 아키와 유사하게 혈당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히포글리신과 관련 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량의 리치를 섭취할 경우 이 성분들이 체내 포도당 합성을 방해해 갑작스러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에서 공복에 리치를 먹은 어린이들이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 식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 또는 식사를 거르기 쉬운 분들이라면 공복에 리치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도 덜 익은 리치는 피하고 잘 익은 리치라도 공복 섭취를 피하며 성인은 하루 10개 이상, 어린이는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의 상징이라 믿었던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자몽의 약물 교란부터 리치의 공복시 위험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식단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조절할까라는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고 내가 복용하는 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음식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우리에게 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싱그러운 향기,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 마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과일 많이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일까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약처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 우리의 몸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가면서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생기고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평생의 동반자처럼 복용하는 약물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과일들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과일들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기분과 건강을 은밀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끊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장 자몽, 두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과일 선홍빛 과육,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함,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습관처럼 자몽 한 조각이나 자몽 주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자몽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특정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기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복용한 약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단지 자몽 주스 한 잔이 당신이 먹는 고혈압 약의 효과를 2~3배로 증폭시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하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무력하게 만들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자몽의 이러한 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기에 매일 마셨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당신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건강한 선물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싱그러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약물의 작용을 교란하는 은밀한 위협의 얼굴. 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2장 두리안, 과일의 왕,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 단 한 번이라도 그 향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독특한 풍미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별미로 꼽히며 이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과일의 왕관은 나이든 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황 성분입니다. 이 황 성분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술과 함께 두리안을 먹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우리 몸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감, 격렬한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며 심혈관계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면 술과 두리안의 조합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당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두리안이 종종 보양식 혹은 특별한 건강식으로 오해되어 어르신들에게 권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맛의 이면에는 노화된 신체에는 오히려 과부하를 주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특별한 과일이지만 그 특별함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그 왕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3장 별 열매, 반짝이는 외형 속의 조용한 신경독, 그 이름처럼 단면이 아름다운 별 모양을 한 과일, 스타프루트. 얇고 아삭한 질감과 상큼한 맛은 많은 사람에게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아름다운 과일은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 독소를 충분히 걸러내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 사람의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한 개의 스타프루트, 심지어 반쪽만 섭취하더라도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는 혈류를 타고 뇌와 중추신경계로 흘러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 딸꾹질, 구토감으로 시작하지만 심한 경우 정신착란, 근육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소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 자체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별 열매, 즉 스타프루트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반짝이는 외형의 소가 그 안에 잠든 위험을 무심코 삼키지 마십시오. 제4장 체리모야, 부드러운 유혹, 그 씨앗의 경고 커스터드 애플이라고도 불리는 체리모야. 한 입 빼어 물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향기는 마치 자연이 선물한 최고급 디저트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속살 너머에는 나이가 들수록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과육 속에 숨겨진 씨앗과 껍질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는 아노나신이라 불리는 신경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씨앗을 씹거나 삼키게 되면 이 독소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혹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노출될 경우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켜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나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체리모야의 씨앗은 수박씨처럼 과육 속에 조용히 박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무심코 씹어 삼키기 쉽습니다. 노화로 인해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신체는 이러한 독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취해 씨앗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열대과일을 즐기고 싶다면 씨앗에 위험이 없는 바나나, 망고 또는 잘 익은 배와 같은 안전한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유혹 속에 숨은 날카로운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미숙한 파파야, 소화효소의 예상치 못한 공격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 파파인 덕분에 천연 소화제처럼 여겨지는 파파야.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익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푸른 빛이 도는 미숙한, 즉 덜 익은 파파야는 순수한 이미지 뒤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덜 익은 파파야의 고농도로 함유된 라텍스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벽을 자극해 소화계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속쓰림, 식도 통증, 심한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덜 익은 파파야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파파인 효소는 오히려 약해진 위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나나나 아보카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파파야의 라텍스 성분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라텍스 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전하고 부드럽게 소화 효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찐배나 부드럽게 익힌 사과처럼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하고 훌륭한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6장 아키, 열대의 달콤함, 치명적인 함정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아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수입 식료품점을 통해 접할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익기 전에 아키에 포함된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천연 독소 때문입니다.
미숙한 아키를 섭취할 경우 이 독소는 우리 몸의 포도당 생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급격하고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자메이카 구토병으로 알려진 중독 상태로 이어지며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증, 경련, 의식 저하를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독성 반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익었는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도 덜 익은 과일을 잘못 조리해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손질하고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호기심으로 시도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7장 리치, 공복에 찾아오는 달콤한 위험. 달콤하고 즙이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리치. 특히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는 리치는 더위를 잊게 하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해 보이는 열대의 선물 또한 의외의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입니다. 리치에는 아키와 유사하게 혈당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히포글리신과 관련 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량의 리치를 섭취할 경우 이 성분들이 체내 포도당 합성을 방해해 갑작스러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에서 공복에 리치를 먹은 어린이들이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 식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 또는 식사를 거르기 쉬운 분들이라면 공복에 리치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도 덜 익은 리치는 피하고 잘 익은 리치라도 공복 섭취를 피하며 성인은 하루 10개 이상, 어린이는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의 상징이라 믿었던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자몽의 약물 교란부터 리치의 공복시 위험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식단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조절할까라는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고 내가 복용하는 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음식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우리에게 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싱그러운 향기,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 마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과일 많이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일까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약처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 우리의 몸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가면서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생기고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평생의 동반자처럼 복용하는 약물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과일들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과일들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기분과 건강을 은밀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끊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장 자몽, 두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과일 선홍빛 과육,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함,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습관처럼 자몽 한 조각이나 자몽 주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자몽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특정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기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복용한 약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단지 자몽 주스 한 잔이 당신이 먹는 고혈압 약의 효과를 2~3배로 증폭시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하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무력하게 만들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자몽의 이러한 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기에 매일 마셨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당신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건강한 선물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싱그러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약물의 작용을 교란하는 은밀한 위협의 얼굴. 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2장 두리안, 과일의 왕,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 단 한 번이라도 그 향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독특한 풍미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별미로 꼽히며 이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과일의 왕관은 나이든 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황 성분입니다. 이 황 성분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술과 함께 두리안을 먹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우리 몸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감, 격렬한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며 심혈관계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면 술과 두리안의 조합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당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두리안이